예,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공성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희가 기존에 작년, 재작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고객분들이 적용하면서 풀 수 있을지, 그 전략,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 전략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 AI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제가 발표하려고. 이게 뭐냐면, 그 생성형 AI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어떤 충격적 기술이 나왔을 때, 보통 얘기합니다.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야? 아니면 외계인을 납치해서 만든 거 아니야?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염동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노출되었을 때는 신기하고 특정 집단이 사용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로 여겨졌지만,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 오른쪽에 표현된 게 사실은 엄마예요. 이제 엄마도 사용하는 기술이 됐다. 되게 대중화되고 어떤 문화적인 이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외계인이 납치했냐라고 했던 기술들이 엄마가 쓸 수 있는 기술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엄마와 나는 같은 공기 내에서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I에 대해서 모든 대중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공기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기라는 의미가 어떤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5월이 그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피처링을 좀 했습니다. 엄마를 등장시키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상식의 시대, 새로운 문화적 충격이 왔을 때 그것들이 일반화되면 새로운 상식이 됩니다. 그 상식의 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염동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큰 변화 네 가지 정도가 있었을죠. 예, 인터넷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클라우드가 나오고 지금 이제 비즈니스 활용에 대한 이제 AI 부분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문화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정착할 수 있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이런 부분들, 품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걸 쓸 수 있는데, 예, 이런 부분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나온 부분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GPT가 나왔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헐루시네이션이 있다, 오류가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럼 라그라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질을 높여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해오다가 어떤 단편적인 답변이 아니라 우리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라는 게 나오고, 에이전트가 그럼 남들이 만든 것도 표준화돼서 쓸 수 있을까 하면서 MCP라는 개념이 나오고, 요 다음 세션 보면 이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제 발전해 온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중간에 넣은 장표인데요. 아까 이제 컨슈머라이제이션에서 사용자가 주도하는 변화를 이제 나타내는 부분들인데, 전 인구의 10%, 한 8억 명 되는 거죠. 8억 명이 사용할 때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인터넷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생성형 AI가 2.3년 만에 8억 명을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고요. 이게 GPT 기준으로 이렇지, 여기 이제 클러드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다 합하면 뭐 10억 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AI로 기업에 적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워크로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 연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추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논리적 연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왔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표준 편차를 구하고 어려운 숫자 계산을 하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하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추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AI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고, 2단계는 사실은 굉장히 기업 내에서 경우의 수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제 공간을 정의를 하고 그 문제 공간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해결책을, 실패 확률도 당연히 있죠. 이거를 이제 좁혀나가면서
발전해야 되는 거고, AX 시대의 경쟁력이 생성 AI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뭐 상도 받았고, 그다음에 AWS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를 전문적으로 하는 파트너를 글로벌리 11개를 선정하는데, 그 정도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아시아에서는 이제 2나라, 그다음에 싱가포르하고 코리아, 그다음에 글로벌 보시면은 뭐 부즈알렌이니 캡제미나이니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AWS의 이제 서포트도 굉장히 많이 받는 단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발전의 여정을 봤을 때 이제 편의성 부분에서는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 쓸까? 진짜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 쓸까? 진짜 변화적인 부분에 쓸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그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단계부터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뭐 POC 같은 거를 했을 때 뭐 70% 이상의 기업이 그 이상으로 발전을 못 해요. 이게 시험해 보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AI 네이티브로 가는 부분을 저희가 큰 목표점으로 삼았어요. 어떤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단계, 이제 그런 부분에 뭐 운영 방식이나 의사결정 방식이나 기타 등등을 AI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네이티브로 가는 부분이 고객사의 목표이고 저희의 목표다라고 정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키텍처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가 활용하는 데이터는 기존에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하는 데이터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이제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프로세스를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AI하고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AI 네이티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전략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 저희가 이제 AI ready라는 이제 부분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 질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6가지 정도로 이제 정의를 했고요. 구성원들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뭐 되게 좋다고 하는데 구성원들이 안 쓰면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AI 중심으로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이 AI를 통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데이터가 받쳐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AI에 대한 오류나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직의 리더십, 여기 대부분 이제 C레벨 분들이 오셨잖아요. 조직의 스폰서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DNA가 녹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6가지의 필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 레디, 워크포스, 그다음에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파운데이션,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준비를 하고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플라이휠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막 프로젝트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필라도 정했고 AI 레디에 대한 구분도 했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가시적으로 저희가 해왔던 방법들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기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업이 AI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6가지 필러하고 준비돼야 되는 상황들을 투영할 수 있는 뭔가의 좀 프리즘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메가존 에어라는 분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이제 저희랑 같이 세션 해주셨던 이제 C레벨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제네아의 360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었는데, 저희가 통합적으로 메가존 에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이 부분을 담았고요. 담아서 이 부분은 AX를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스윗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적인 측면을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스튜디오라고 해서 채팅이나 기타 라그 관리나 에이전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AI 옵스 부분은
뭐 클라우드를 기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예,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온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 옵스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때 같이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컨설팅 부분, 그다음에 구축 부분, 운영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가존의 비전이에요. 메가존의 비전이 그 트랜스폼 투모로우 투게더 해서 미래의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들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기업의 전략과 온라인시키고 저희 전략과도 온라인시킨 부분입니다. 일단 에어라는 부분으로 해서 네이티브 컴퍼니로 가고자 하는 게 최종적인 미래의 모습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트랜스폼을 할 때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 물론 뭐 플랫폼은 저희만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도 있고 이제 ISV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고객분들의 이제 여정을 도와드리고 저희 자체도 트랜스폼을 하기 위한 큰 판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전략과 같이 온라인 시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컨설팅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제 비전 워크숍이 있어야 돼요. AI가 그 실제 기업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명력이 있어야 돼요. 블랙박스이긴 하지만, 근데 그 설명력을 가지고 어떤 과제 부분부터 이제 풀지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거고 실행 단계가 나올 거고, 이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그 보통 이제 AI 과제를 C레벨의 아젠다라고 하잖아요. 스폰서십이 그만큼 중요해요. 스폰서십이 중요하고, 실무진들은 열심히 알고 많이 아는데 C레벨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executive advisory라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아까 DNA가 바뀐다는 거는 기업의 문화나 정체성이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부분이 있고, 요새 또 이제 구축 영역에서는 요새 핫하게 나오는 개발자 분들이 이제 그 많이 하는 코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코드엑스가 있고 뭐 솔루션 랩이 있고 뭐 매니지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코드엑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것도 하나 또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데요. 그 소프트웨어 쪽에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저희가 그 SDLC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 요구사항을 받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디플로이를 하는 부분들, 이 전 영역에 AI가 이제 관여돼서 많은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개발자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뭐 섀도우 IT 쪽에 있어서 무슨 그 뭐 퍼플렉시티를 사용한다, 공인되지 않은, 물론 생산성은 높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C레벨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서 오픈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예를 하나 넣었습니다. 플랫폼 영역은 사실 오른쪽에 매핑되어 있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고민을 하실 때 이 10개의 빌딩 블락을 어떻게 채울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맨 밑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온프레미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I가 탑재되고 올라가는 부분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 플랫폼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레이크가 될 수 있고 각종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그, 기업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라그 부분, 그 다음에 이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옵스 플랫폼, 그 다음에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빌딩하면서 사실 에이전트 빌더 쪽하고 인테그레이션 영역은 약간 혼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영역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영역들에서 기존에 쓰고 계시던 그룹웨어나 이런 것들이랑 연동하는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매핑되느냐를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메가존 클라우드도 각 솔루션들이 있고 또 파트너사와 같이 이제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되게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에어의 이노베이션 랩인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 에어포스코 타워 17층에 이 랩을 좀 구성을 해놨어요. 이 랩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사실
경험을 해보고 어떤 방향성을 알고 사례를 좀 보면 그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쉬워질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뚱맞긴 하지만 라그 기반으로 그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타로존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와서 나의 운세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쭉 말씀드린 작년에 저희가 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요구사항과 어떤 고민으로 어떻게 푸셨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몇 개 클릭을 하면 일단은 로드맵 컨설팅을 AI가 이제 추천해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케이스가 보니까 기존에는 텍스트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보이스와 뭐 여러 가지 멀티모달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휴먼 AI 쪽에 이제 목소리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목소리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경험하시고 같이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구성을 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메가존을 방문하실 때 꼭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편인데요. 아까 이제 저희 염동훈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흘러가는 기술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에 집착하거나 모델에 대한 집착보다는 어떤 부분을 해결할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시고 이미 시작하셨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고 아직 시작 안 하신 고객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